이제부터 모내기가 끝난 논에요. 색다른 풍경이 등장합니다. 모를 옮겨 심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논물을 완전히 빼고 논을 바짝 말린 다음 휴대폰으로 폰칼을 찰칵 찍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며칠 간격으로 물을 댔다가 뺐다가 댔다가 뺐다가 반복하면서 그 모습을 또 폰카로 찰칵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면 정부가 그 논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절감하기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신기한 기후학교에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 토양학을 전공한 토양학자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농어촌공사의 환경관리처장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일까요? 예, 그 두 개 질문의 앞에는 토양을 전공했는데 현재는 농어촌공사의 환경관리처장을 하고 있는데 네. 토양과 관련된 업을 하는지를 물으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물으신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토양과 관련된 업인지도 예. 말씀해 주시고 따로따로도 했는데, 말씀해 주시고. 예,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회사에서 할 때 제 생각을 어떻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네. 저의 본적지는 경상남북도의 깡촌이었고 농가대학을 들어와서 농업계 회사에 입사를 해서 농업과 농민들과의 쭉 일을 해왔고 그중에서 대학에서는 이제 농업 토양을 전공을 했는데 네. 토양학자들은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세상의 만물을 토양을 중심으로 또 보기도 해요.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걸 기초로 해서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 들어와서 농업과 관련된 특히 환경관리처이기 때문에 농업 환경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농업 활동 중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을 했을 때 뭐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 해서 농업과 관련돼서 어떤 영농 행위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면 그걸 관리 감독하고 또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농업용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게 그 농어촌공사의 환경관리처의 주 업무입니다. 또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중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 3,300여 개 됩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한 수질 관리. 또 수질 관리만 하는 게 주목적이지만 또 관리하다 보더라도 또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또 나빠지는 수질을 좋게 하는 개선 사업. 예, 그런 식으로 조사, 관리, 개선, 물과 관련돼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공업, 상업 이러면 환경을 파괴한다 생각이 드는데 농업 하면 농업이 환경을 뭘 파괴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과정에서 토양이나 여러 환경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그거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줄이거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농업에 들어가는 농업 용수의 수질을 관리하면서 그 좀 더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환경관리처다 하고 이해가 되는데요.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불금을 논물을 댔다 뺐다 사진을 보내면 직불금을 준다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탄소 중립과 관련이 된 거겠죠, 결국. 예.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 요게 이제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네. 뭐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이제 국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죠. 네. 이제 거기 안에 들여다보면 농축산수산 분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분을 쭉 나눴는데 네. 그러니까 농업하고 축산하고 수산까지 같이 합쳐서 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다라는 탄소를. 국가 목표를 네. 했는데 거기서 농업 분야, 농업하고 여기 축산하고 두 개 수산을 빼고 그 부분만을 계산을 해보니 한 3.3% 정도,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그것도 계산상의 약간의 그러니까 이해를 달리 해야 되는데 농업 활동을 통해서 직접 배출되는 게 3%지. 네. 예, 모두 합쳐 보면 한 10%도 될 수도 있고 20%도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 설이 있는데 네. 예,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체계를 잡을 때 직접 배출하는 것만을 잡았어요. 그럼 농업 활동 중에서 직접 배출되는 활동이 어떤 게 있느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논에서 물 관리를 하면서 메탄이 나오는 부분, 네. 그리고 질소주의 비료를 사용하면서 또 아산화질소가 나오는 부분, 네. 그리고 우리가 소, 돼지, 특히 소 키우면서 요즘 많은 농담으로 소가 방구를 끼거나 트럼을 하면 나온다는 메탄, 네. 그리고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메탄, 뭐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등등을 네. 크게 이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농축산 분야에서는 온실가스가 나오더라. 네. 그럼 2030 우리가 국가 목표를 계획을 했는데 네. 이 네 가지 활동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중에서 이 네 가지 활동을 적절하게 우리가 대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논에서 일반적으로 논에서 물을 대고 영농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메탄가스는 나오더라. 근데 메탄가스가 좀 덜 나오게 하는 농법이 없을까 보니 중간에 물을 좀 뺀다. 자주 좀 떼거나 아니면 얕게 되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 메탄이 덜 나오더라.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러면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농물 관리를 했을 때 제대로 하면 네. 메탄이 감축이 되니까 그러면 농업에서 그 활동을 한 농민분들에게 이거는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하니까 직불금의 한 요소로 넣자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아직 본 사업은 안 됐어요. 네.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년. 2년간 해보고 중간에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 해보면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농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 조절해서 내년까지 한 번 더 해보고 추후 그러면 26년이 되겠죠. 네. 그때는 본 사업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계획에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실 거라고. 아, 네. 아,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게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탄소 절감해야 된다. 메탄가스 절감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절감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나라 이 문온이 문제다. 그 얘기를 막 하시면 또 다른 분은 아니 문온이 얼마나 이 생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건데 메탄가스 하나만 생각하고 논농사를 비난하냐 다른 분야에서 나오는 탄소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농어촌 공사 환경관리처장님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논의 물, 문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서 논농사도 계속 잘 지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논 물 관리만 잘하면 직불금을 준다. 이 얘기에 대해서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죠. 논 물 관리만 잘해도 직불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4부에 이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4부에서 이제 그 직불금 얘기를 2030년까지 우리가 농축산 분야 탄소 절감하려는 계획 안에서 이게 나왔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논 물 관리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절감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고 보통 이제 국가에서 표준화 시키려면 네. 이제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벼에서 연구를 하려면 여기 수원이 중부를 대표하는 지역이고요.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이 전주. 그리고 영남을 대표하는 지역이 밀양. 밀양이에요? 그래서 밀양, 전주, 수원에는 농촌진흥청의 시험포가 있습니다. 아. 예, 그 OBS 이 방송국이 있는 수원에서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화서역 가는 사이에 보면 논이 보이는데 그게 네. 이제 농촌진흥청 중부작물 시험부 시험포장인데 그렇게 대표적인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정해진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균값을 잡아서 또 3년 이상 실험을 해서 누적된 값을 가지고 이제 국가의 기본 계수로 잡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물을 빼지 않고 상시담수 항상 물을 가둬놓은 상태에서 논농사를 지었을 때 발생하는 메탄을 다 측정한 다음에 네. 중간에 물떼기를 그러니까 2주 이상 물을 한번 빼주는 거를 물떼기라고 네, 하나요? 물떼기라 하죠. 이제 중간 물떼기라 해서 2주 이상 물을 한번 주지 않고 말려서 말린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또 총 나오는 메탕의 양, 네. 또 논물 걸러대기라 그래서 물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줄 때도 그 상시담수라는 거 푹 물을 많이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얕게 조금 되고 또 며칠 동안 놔두면 자연적으로 물이 줄어들겠죠. 네. 또 그때도 한 2, 3cm만 되고 또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그걸 얕게 걸러대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행위까지를 해서 상시담수 방법, 그다음에 중간 물떼기 방법, 그다음에 논물 논물 걸러대기 걸러대기.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전국에 3군데 이상에서 3년 이상 실험을 해서 네. 평균을 내보니까 상시담수에 비해서 물떼기를 하니까 25% 정도 메탄이 덜 나오더라. 또 물떼기를 한 다음에 걸러대기까지 같이 해주니까 63% 정도 덜 나오더라. 아, 그러면 메탄이 63% 배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총량에 예. 메탄이라 하긴 조금 이제 학자들이 따질 때는 그걸 뭐 CO2 당량 그래서 온실가스로 다 환산했을 때 총량으로 상시담수에서 나오는 것에 비하여 예, 논물 걸러대기를 하면 63%가 감축된다. 절감된다. 온실가스는 절감 이런 보다는 감축된다. 예, 덜 나온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평균을 내보니까 한 중간 물떼기를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0.8톤에서 8.5톤 사이 헥타당. 네. 예, 헥타르면 요즘 표준 단위로는 쓰지 말라고 하지만 3,000평. 3,000평이요. 예, 또 쉽게 생각하시면 가로 100m, 세로 100m. 네. 예, 축구장 뭐 조금 비슷한 정도 수준의 논에서 중간 물떼기를 하고 얕게 걸러대기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0.8톤에서 한 8.5톤 정도까지 덜 나오더라. 절감이 된다. 예, 아, 그러면 감축이 된다. 감축이 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적용을 해보려면 또 표준값을 찾아야 되니까 네. 그걸 1.5톤 또는 1.9톤 요 정도의 개수를 이제 정하고. 정해서 이제 이 행위를 하게 되면 국가 전체 얼마나 감축될까 네. 하고 이제 참여 면적을 곱하게 되면 농업 분야의 논물 걸러대기를 통해서 감축되는 양을 계산해 낼 수 있죠. 아, 그럼 이 중간 물떼기나 논물 걸러대기 이게 확실히 감축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죠. 요거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증명하는 방법은 학자들은 이제 특히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네. 국가에서 등록을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방식에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방법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네. 논물 걸러대기를 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서 등록되어 있고 IPCC에 네. 그러면 국가마다 개수가 다를 건데 그 개수는 또 우리나라 같으면 그 농업 분야의 경종에 관한 한 개수는 농촌진흥청이 만들기 때문에 농진청이 아까 같은 연구를 해서 등록을 해놓고 그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논문을 제시하면 그걸 근거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우리나라가 상시 담수로 논농사를 지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면 수확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중간 물떼기나 논물 걸러대기를 하면서 문온의 물을 조절을 해도 수확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논물 걸러대기를 강제화시킨다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네, 네. 당연히 농민들의 거부가 일어나겠죠. 네. 보급도 안 될 거고. 네, 네. 근데 영농 방식이나 또는 그 농경지의 특성에 따라서 상시 담수를 하는 것보다는 간단 관계를 하는 게 생산성에 영향을 안 주든지 또는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훨씬 더 연구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간단 관계를 하는 것이 네. 예, 그 생산성에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물의 관점에서 또 보면 네. 굳이 그렇게 논에 물을 대지 않아도 좀 전략해서 대도 예, 생산성에 지장이 없으면 굳이 물도 그렇게 아끼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없고 거죠. 그래서 간단 관계는 과거에서도 이제 해오던 예, 방식인데 그럼 이제 아마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제 저기 이제 댓글에 올라오신 분도 있을 건데 왜냐 그러면 논의 위치가 지형적으로 또는 이제 토양학자들 보기에 토양의 성격에 따라서 네. 간단 관계가
했을 때 생산성이 향상된 논도 있을 거고 간단 관계가 불가능한 논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불만이 많이 올라오시겠죠. 네네. 내 논은 안 그런데 우리 집은 안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런 사례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간단 관계 하는 것이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을 거다. 그리고 물의 관점과 온실가스의 관점에 봤을 때는 간단 관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 관계라는 거는 중간 물대기, 논물 걸러대기를 간단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고 나서는 거는 농민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하면은 잘 안 하니까 이제 보조금까지 주신다는 거 아닐까요? 이제 앞에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결국은 논에서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 생각으로 물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생산성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네. 또 요즘 농업의 현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인력도 일손이 부족한데 없죠. 일손도 네. 없는데 추가적인 본인의 노력을 더 영농행위에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NDC를 기준으로 하는 해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부터 각 국가별 탄소 배출량을 예, 이걸 이제 기준 연도를 잡는 거예요. 네, 네. 2018년을 기준 잡아서 2030년까지 얼마나 줄일 거냐 하는 네. 기준 연도가 우리나라는 2018년인데 2018년에 조사를 해보니 전국의 농민들이 기하고 있는 2주 이상 논물 관리를 하고 있는 농민이 한 38% 정도. 38%.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NDC 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논물 관리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행위로 할당을 해서 감축한 양을 계산해 보니까 61%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더라. 네. 그럼 지금도 한 38% 정도 하고 있는데 네. 61%까지는 늘려야 되니 한 20% 조금 더 되는 면적에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예, 그러면 농민분들께 기존에 하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니까 습관화되어 있겠지만 네. 안 하시는 분들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민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교육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수고로움이 들어가니까 그것에 보조금을. 대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이제 직불금을 드리는 그런 구조인데 그 직불금 앞에 항상 우리가 공익직불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행위가 공익적 활동이기 때문에 직불금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이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 전체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거니까 공익적인 보조금이다. 예. 현재 38% 농민들이 토지가 이미 간단 관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논문 걸러대기나 중간 물대기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럼 38%. 예. 아하. 그 23% 정도를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럼 토지를. 예. 그 올해 시범 사업 하셨는데 참여 현황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올해 시범 사업에서 논물 관리하고 논물 관리 안에 이제 중간 물대기하고 약계 걸러대기 두 개를 구분했을 때 네. 처음이라서 중간 물대기만 하실 분, 그 다음에 약계대기는 별도로 안 하고 중간 물대기와 약계 걸러대기 두 개 다를 하실 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네. 총 참여 면적이 중간 물대기 한 면적이 한 8,600헥타 그리고 약계대기까지 같이 하신 분은 그 중에서 8,282헥타 거의 다 이제 두 가지 다 활동을 하는 하셨고 걸로. 참여하신 농민은 3,300명. 어허. 예, 약계대기까지 약계대기하고 논문관리 두 개 다 하신 분은 2,800명 네. 이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적으냐? 그 처음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일단 조금 작게 적고, 네. 잡혔고 우리도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에 골고루 대표적으로 좀 많이 해보고 이게 앞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로 또 어느 정도로 확장해야 될지 네. 그걸 올해 하고 내년 하고 했는데 올해보다 내년 한 3배 이상 네.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엔 또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늘려볼 생각입니다. 네.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신문 칼럼 보면은 논농사가 메탄가스 배출의 주범인 것처럼 그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막 나오던데 이렇게 다 방법이 있네요. 논농사를 잘 할 수 있는. 그거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온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한참 세상에 시끄러울 때 네.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아시아의 논농사 짓는 곳에서 메탄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아의 논농사 짓는 나라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네. 이런 나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세계에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네. 네.
논농업 국가끼리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학술적 모임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일정 정도 뭐 정치적으로는 뭐 또 신흥 개발되고 있는 뭐 그렇죠. 예, 아시아 국가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견제하기 하나의 도구로 논농업을 많이 견제를 했고 거꾸로 우리는 그러면 속 키우는 당신들은 그러면 아닌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맨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기 많이 먹는 네. 당신들은 괜찮은가? 네,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지구의 입장에서는 네. 둘 다가 문제니까 아하.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의 식성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할 수 있는 것들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 농민들이 물 관리하면서 핸드폰 카메라로 인증샷을 보낸다는 게 좀 신기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사진까지 찍고 이러려면 이건 어떻게 잘 되나요? 이제 이거 하려고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농민분들한테 처음에 교육할 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같은 사람이고 다 부처님 같은 사람이면 예, 하겠다 그러면 하실 거고 했다 그러면 믿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네. 돼야 되는데 정부에 지원금을 주고 확인을 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행정행위다 보니 네.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관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사람들을 더 채용해서 이걸 일일이 확인하면 제가 늘 싫어하는 방법인데 농민한테 가는 돈보다 검사하는 그쵸, 비용이 더 많이 중간에. 예, 그건 사실 정책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요즘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으니 네. 우리가 앱이 아니고 웹이라는 뭐 기술적 용어는 웹이래요. 저는 네, 이제 네. 전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별도의 웹을 개발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그걸 다 깔아드려요. 그걸 교육을 할 때 현장에 가셔가지고 GPS를 켜시고 사진만 찍으시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GPS를 켜놓으면 어디 어느 위치에서 위치인지 언제 나오니까. 찍었는지 흔히 말해서 조작이 불가능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마저도 힘드신 농민분들이 또 계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법인이 있고 농민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룹으로 들어와요. 그룹으로 들어오면 그 그룹에 좀 우리가 한번 학교도 반장이 있고 네네. 예, 어디 가도 항상 리더가 있듯이 그렇죠. 그분한테 공동 권한을 드려가지고 자발적으로 못 하시는 분은 공동 가서 리더가 찍어드리고. 조금 더 해줄 수 있게 아. 예,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있고 내년에는 또 안 되면 오히려 이 올려주는 그 공동 그룹에서 그 일을 수고롭게 대신 해주는 분에게는 건별 수수료를 좀 더 드릴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 아. 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행정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예.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겠네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농민한테 가는 돈이 100원인데 행정에서 감시 비용이 200원이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니까 행정 비용은 최소한 낮추고 네. 예, 농민에게 가는 이익은 많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주게 되면 뭐 퍼줬다 확인도 안 한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행 점검은 사실은 감시나 적발의 개념보다는 네. 사실은 저희들은 지도나 안내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같이 나가서 또 같이 보고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이행 점검 이런 용어보다는 좀 현장에서 같이 협동한다, 그다음에 교육한다, 훈련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득 궁금한 게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이 농업 분야의 탄소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크게 보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떤 만화책 비슷한 카툰 하나 있었는데 네. 코로나를 극복하면 1차적으로 경제적인 극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변화를 극복해야 되고 네. 최종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반복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해외의 농업 환경 정책, 탄소를 포함한 정책들을 보면 첫 번째가 과거에 우리가 농업에서 많이 하고 있던 토양이나 수질 관리.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에서 오히려 환경에 부하를 주는 행위들을 좀 적게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수질 환경, 토양 환경 뭐 그런 보존 활동. 또 플러스 거기에 금방 말씀드린 탄소와 관련돼서 탄소를 고정하거나 배출을 감축하거나 이런 활동.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활동. 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일본에서도
환경보전형 농업직불금. 뭐 유럽에서도 뭐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이나 뭐 유럽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만들어져 있고요. 네. 또 미국에서는 뭐 EQIP 뭐 용어가 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으면 첫 번째는 영농 활동을 통해서 환경에 부하를 주는 것을 줄이자. 그 다음에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감축할 수 있는 건 감축하고 또는 농업에서는 고정할 수 있는 건 고정해보자. 고정하자. 포괄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이 늘어나는 쪽으로 농업을 해보자. 뭐 이 큰 기류에 맞게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여기서 그 농업 분야 전문가는 아니셨지만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러 나와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경운 예. 밭을 안 가는 거, 논이나 밭을 최소한으로 갈거나 안 가는 거, 결국은 무경운 농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무경운이어서 생산량이 많지 않거나 농민이 해야 될 일이 달라지니까 그걸 안 하는 거 아닐까, 이 생산량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지금 최숙자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벽씨를 구해서 화분에다 한번 심어봤는데요. 흙에서만 키우면서 이렇게 크면 밭벼로도 벽씨를 키울 수 있지 않나 한 적이 있어요. 생산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무논이 아니라 밭벼로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밭벼로 했을 때는 어떤가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경운, 최소경운에 대해서 지원하고 확산돼야 할까요? 두 가지 질문. 앞에 거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한자로 벼가 도예요. 벼도자를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육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육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밭벼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질문 주신 분은 아마 수확을 못했거나 생산량이 떨어질 건데 왜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벼의 품종은 문온에서 키우는 품종이 육성돼서 보급돼 있어요. 수도가. 예.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키워도 자라긴 자랄 건데 네. 정상적으로 자라지는 않겠죠. 그러면 물 없이 밭에서 키우는 벼 품종을 구하셔서 키우면 또 정상적으로 자랄 겁니다. 네. 예, 제주도 가면 있어요 또. 실제 그런 제주도 벼가요? 가면 바깥인데 벼를 키우는 데가. 근데 실질적으로 생산량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을 대서 키우는 논에서 키우는 게 훨씬 더 수확량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렇게 하려면 그에 맞는 품종과 농법에 따라서 재배하셔야 된다. 네. 예, 그러면은 정상적인 수확을 할 건데 절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육도보다는 수도가 수확량이 좋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적용돼 있겠죠. 그랬겠죠. 그다음에 무경운 농법을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하는데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고 그리고 토양의 성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 군데에서 3년 이상의 하나의 농법을 가지고 비교해봐 가지고 실험을 해서 수원, 밀양, 전주요. 전주 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또 한 해 한 해 기상이 다르니까 한 번 해서 모르니까 적어도 3년 이상 누적해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경운 농법이 온실가스가 덜 나오거나 또는 수확량이 좋을 거다. 또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법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구나 공인하는 연구를 통해서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가을에 봄에 하지 말고 가을에 가을가리를 하면 봄에 한 것보다는 온실가스가 덜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또 가을가리를 추천할 거예요. 네. 또 만약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진 데에서는 또는 특정한 재배 품종에서는 여기는 무경운을 하는 게 훨씬 더 만약에 낫다. 탄소가 덜 나온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또 그것도 하나의 직불금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전국적으로 다 무경운 하자 이게 예. 아니라 예. 토양의 상태, 그 지역의 뭐 기후, 여러 가지 품종. 품종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대표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3년 이상의 재배를 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서 누구나 인정하는 개수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요. 오늘 말씀 너무 저희가 모르는 얘기여서 더 흥미로웠는데요. 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또 저희가 여쭤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어제 외부 가면 농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명이나 사명감 가지시고, 예, 우리나라 농민이 지금 5%에서 이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 4%의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소명감 가지시고 농민 활동 잘 해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소비자께 꼭 부탁드리는 거는 네. 그러한 농민들의 피와 땀과 정성이 다 있으니 제값 주고 농산물을 사 드실 때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기꺼이 지불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명심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